매번 면접에서 탈락한다면 이번 주말에는 지원하는 회사 사옥에 가보세요. 경험 정리, 면접 질문 준비, 스터디 등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1차 면접에 간신히 합격하고 최종에서는 병풍 취급만 당한다면 당신을 회사의 핏하게 맞추는 방법을 몰라서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핏한 감각을 가장 키우는 방법은 그냥 회사에 가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극단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 조조소에서 정의사 역할로 유명한 조보비 씨가 취준 시절에 가고 싶은 회사 앞 카페에 2달 동안 매일 출근했다고 해요.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그 카페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대요. 2달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 패턴 자체가 그 회사와 맞춰지면서 마인드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카페에 오고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게 귀에 들리면서 그 회사의 리듬이 몸에 익었고 그 회사의 핏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걸 좀 확실히 체감한 적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차, SKT, 교보생명 같은 대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어요. 세 곳만 가봐도 확실히 느꼈습니다. 회사마다 공기가 달라요. 현대차는 묵직하고 약간 웅장한 느낌이 있었고 SKT는 말랑말랑하지만 어딘가 시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B2C 회사의 특유의 감각이랄까요? 교보생명은 금융권도 함께 조금 딱딱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정문의 분위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속도까지 전부 달랐어요. 글로 읽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 서 있으면 분위기가 체감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오면 그냥 나들이에요. 사옥에서 정확히 뭘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전략이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눈여겨볼 장소는 3곳 정도입니다. 사옥 1층 로비, 카페나 라운지, 그리고 흡연 부스. 각 공간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간에서 여러 장면들을 교차 검증하면 회사의 민낯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장면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보수적인지 진취적인지 회사가 꼰대 같은지 아니면 체계가 없어 보이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죠. 제 지인 중에는 사옥 1층 흡연장에 가서 현직자에게 불을 얻어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런저런 조언도 같이 들었고 최종 합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취준생 중 100이면 100, 회사 사옥에 일부러 방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남들이 모르는 커다란 꿀팁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은 면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라는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원 전에 본사 사옥에 직접 가봤는데 그때 느꼈던 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관보다도 구성원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인상 깊었고 각자 자기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회사라기보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조직이라는 인상이었고 그래서 더 이 회사에 오고 싶어졌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한 팁을 알려드릴까요? 사옥 1층 카페에 앉아있으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혼자 오는지, 여럿이 오는지, 오래 머무르는지, 테이크아웃만 하고 바로 사라지는지, 대화가 많은지, 대부분 조용한지 이런 장면들은 그 회사가 속도 중심인지 아니면 합의 중심인지, 개인 플레이가 강한지, 팀 단위로 움직이는지를 꽤 정확하게 보여줘요. 표정과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공통된 분위기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전반적으로 지쳐 보이는 분위기라면 구조적인 피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연차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비교적 여유 있어 보인다면 조직 안정성이 높을 확률이 큽니다. 흡연 부스도 좋은 관찰 포인트예요. 흡연자가 많고 적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흡연 중에도 계속 업무 이야기를 하는지 상사와 부하가 함께 있는지 각자 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지 같은 태도가 위계와 긴장도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도 눈에 들어와요. 걸음이 빠른지 느린지 혼자 걷는지 여럿이 붙어 다니는지 웃을 때 크게 웃는지 아니면 짧게 웃고 바로 표정이 정리되는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그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은 행동 양식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런 관찰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여요. 이 회사 사람들은 어떤 리듬과 톤으로 일하고 있는가? 저는 취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 중 하나가 그 회사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부를 하거나 억지로 꾸미라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이 익숙해하는 말의 속도, 리듬, 반응 방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어색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가시겠다고요? 당장 가셔야죠. 왜냐면 취준생이 면접장에 가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 가는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이면 달라집니다. 로비를 걸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공간의 톤이 어떤지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면접에 들어가면 긴장의 질이 달라져요.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최소한 공간에 압도당하는 느낌은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불러요. 사람은 익숙한 것에 호감을 느끼고 익숙한 환경에서 더 안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음식보다 먹어본 음식을 고르고 처음 가는 길보다 가본 길에서 덜 긴장하잖아요.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는 건물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과 한 번이라도 그 공간을 걸어본 사람은 같은 긴장이라도 질이 다릅니다. 내가 이미 그 공간을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략 아무데나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략이 특히 의미를 갖는 건 본사를 지원할 때입니다. 본사는 회사의 정책과 문화가 설계되는 중심이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회사의 표준값에 가까워요. 그래서 본사를 직접 보면 그 회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어떤 사람을 기준 인재로 상정하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사나 사업부, 연구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관찰의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본사와 지사의 문화는 꽤 다를 수 있고, 본사는 이미지와 정책 중심인 반면 지사는 실행과 납기 중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사를 지원한다면 사업 반문은 회사 전체의 기질을 파악하는 정도로 의미를 두는 게 맞고, 실제 팀 문화와 업무 강도는 해당 조직과 리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져야 해요.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말하고 싶습니다. 취준생이라면 지원하는 대기업 사옥에 한 번은 가보라고. 면접이 하루 전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가보세요. 분위기를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머릿속에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나는 이 공간에 매일 출근하는 날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견딜만한지, 아니면 오히려 잘 맞을 것 같는지. 취업은 정보 싸움이기도 하지만 감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현장에 가봐야 생깁니다. 회사 사옥에 방문한 30분이 수십 개의 기업 리뷰를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